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신한계 무령설 제34대 정수자 박민천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제는 풍수만설의 주제가 한국의 자연우위력을 알아본다 였습니다. 한국의 자연우위력을 알아본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풍수지리가 입장에서는 이 자연의 우위력을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풍수지리학은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이 풍수지리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이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우위력을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반적인 자연의 우위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연이 가장 위대하다. 자연의 우위력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입니다. 세계 중심국이죠. 이 지구의 중심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정기가 좋습니다. 정기가 좋다는 건 뭐냐면 백두산으로부터 전라도 지리산까지 이 산이 맥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맥은 바로 기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 그래서 이 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기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춘부터 그 대한까지 24절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람의 운명을 편안한 운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목화 금수토 이렇게 오행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행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에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오행이 들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평안하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을 잘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자연 우위력을 보면 아주 대단히 훌륭합니다. 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 동북간 이래대에서 수의 나라입니다. 물. 이 물이라는 것은 5가지 오행을 다 지배합니다. 물이. 이 지구상의 만물의 근원이 물 아닙니까? 물.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국이기 때문에 이 수는 누구든지 어떤 분야든지 다 리더를 하고 이 수가 다 이깁니다. 어느 뭐를 하더라도 수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심국의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자연의 위력은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만큼 우리나라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크게 발전을 못했죠. 그건 왜 그러냐? 자연 활용법, 즉 풍수지리학을 몰랐기 때문에 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위대했지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수백 번 외세에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지 않았습니다.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만큼 그 강한 기질, 그러니까 수의 나라, 기가 좋은 나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자연 활용법을 통해서 위대한 자연의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이제 있다. 미래가 있다.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제는 한국의 자연 우위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이제 큰 자연 이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은 대한민국 팔도 오별, 팔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그 팔도 강산에 대한 그 분석, 팔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도별 그 주민들의 그 성격, 특징,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도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도 자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자연 비경 풍광 팔도별 숨은 이야기죠. 숨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을자형의 나라입니다. 을자.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을자형의 나라입니다. 잘 보이시죠? 카메라 2대이기 때문에 제가 2번 이렇게 비춰주느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을자형의 나라고요. 팔도별 비경 풍광, 그 숨은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절의 섬, 반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팔도 특징, 기지락판 을자, 지형의 표현이 적합. 우리나라는 반도란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 말은 반절의 섬이란 뜻인데 웬일인지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신문이나 학계, 정계, 경제계의 지식인들조차 세미나 석상이나 무슨 연설 때나 축사에도 반도라고 쓰고 있다. 이 말은 일제시대에 조선 반도인이란 말을 일본 사람이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 등 3국이 한자 문화권의 나라로서 여러가지 형태로 표기되어 왔다. 한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인데, 반도란 말은 일본에서 다시 대륙인 우리나라에 건너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반도라고 했다 이거죠. 자, 지금부터 이게 왜 반도가 아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와 아시아 대륙에 속한 지형입니다. 기온은 삼한 사온으로 기세가 아주 뛰어나 추나 추동의 계절은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점이 특색이다. 우리는 팔도강산이라는 표현을 하므로 각 도마다 기지를 한학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형을 8가지로다가 나눠 봤는데요. 전라도를 세려 춘풍으로 표현을 해서 봄에는 버드나무가 제일 먼저 새잎이 나오니 만물이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희망의 새싹을 띄운다는 봄의 기풍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뜰 때는 햇기가 약하지만 햇기가 남쪽으로 떠올라오면서 강하죠. 햇기가 강함으로써 바로 이 봄이 전라서서부터 남쪽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이 호남지방, 남쪽지방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봄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강한 기를 준다는 것은 풍수화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는 세례춘풍으로 표현해서 봄에는 버드나무가 제일 먼저 샛잎이 나오니 만물이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희망의 새싹을 틔운다는 봄의 기풍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봄은 호남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호남 쪽에 경남, 호남이 이제 남쪽 아닙니까? 이쪽의 사람들은 호남 경남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양인이 되어 위와 같은 습성이 있다. 이와 같은 습성이 있다. 세 종류의 성질이 있어 뭉치면 더욱 강하게 되지만 떨어지면 냉정하고 차갑다. 새끼리 모이면 소리만 요란하여 득이 없다. 그러나 전국이 음이기에 살맛나는 세상이 되며 CEO 기질이 있어 전국 어느 도나 세계에서도 발전이 빠르다. 이건 뭐냐면은요, 이 양인이라는 것은 CEO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오야 기질, 그러니까 이 성격도 강하고, 그런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디 곳에 가든 그런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청도를 보겠습니다.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고 그랬죠. 청풍명월로서 맑은 바람과 깨끗하고 밝은 태양의 빛과 15여 달빛으로 표현하여 청결성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이 충청도는 그러니까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충청도 쪽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서산에 해는 지고 이렇게 서산에 해는 충청도를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도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이 중간쯤 되는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몽스럽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충청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해끼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되어 충청도 사람들은 양도 음도 아닌 아리송한 성품이 되어 음흉하다. 속을 알 수 없는 인품이 된다. 속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심 강한 기운이 있다. 산도 많지만 산세도 음흉스러운 형상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음흉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중선인으로서 거울 한가운데 비친 선인이라고 하여 정직의 기질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쪽에는 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맑다. 그 거울을 보듯이 솔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직의 기질이 있다. 남쪽에서 강했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면서 최고로 맑았을 시각의 경기도이므로 청결하다, 정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울 한가운데 비친 경중선이라 표현이 된다. 비친 사람이라 된다. 사람이 맑다, 약다로도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경기도 사람이 또 그렇게 사실은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는 심야 고죽으로서 깊은 밤에 사색이 깊고 생각하는 바가 고다 우후 죽순처럼 뻗어나가는 지조가 굳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나무처럼 약초에 쓸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질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 강한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나이 기질 뭐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이와 같이 양인 습성이 있어 이기려고 한다. 경상도 사람이 강하잖아요. 이기려고 한다. 산세가 우람하여 남자다운 기질이 있다. 성품이 강하여 압도하려는 습성이 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출세가 빠르다. 그렇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출세가 빠르다. 그리고 CEO 지도자감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강원도로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암하 노불이라 말해 강원도 경치 좋은 산세에다 암자 밑에 자리 잡은 노련한 부처님의 자부심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깨워주는 형사로 표현했다. 이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가 떠서 이제 해끼가 올라온다. 이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틀 무렵 기지개를 켜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몽롱한 상태로 정신이 완전히 맑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치 좋은 산세 암자 밑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자비심으로 표현된다. 그렇죠. 강원도는 이렇게 뭔가 경치도 좋고 부처님의 그 자비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한에 있는 땅이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는 창파 투석으로서 파도치는 망망대해에 돌을 던지는 창조를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나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한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생각도 하지만 그 생각하는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좋은 거를 또 창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돌을 던지면서도 돌을 던지는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생각해내는 그런 기질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평안도는 맹호 출임으로써 호돌이는 산신각에 모셔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왔다. 그러니까 평안도는 이제 이 호랑이가 호랑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산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신각에 가보면은 법당 절에 가보면 법당 바로 위에가 산신각이 다 있죠. 법당이 밑에 있고 산신각이 조그맣게 위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호랑이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수호신으로 우리 조상들은 모셔왔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함경도는 이전 투구로서 진흙 가운데서 겨루는 늑대인데, 늑대는 영하 40도에서도 인간을 위해 스킬을 끄는 동물로서 승리로 이끄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다. 어디 가든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함경도에서는 그런 기질을 더 발휘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팔도의 특징과 기질을 표현하여 합친 것이 을자형의 우리나라입니다. 을자 한 글자로서 우리나라를 압록강에서 백두산을 거쳐서 두만강으로 거대며 서울을 거쳐 기호지방을 지나 경상도 남해 부산을 거쳐서 경상북도까지 올라가면서 붓을 멈추지 않고 단번에 쏟았다. 을자가 획수가 1획 아닙니까? 1획. 네?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비쳤잖아요. 그 경상북도까지 그렇게 한자를 썼다. 그래서 을자를 넣어서 우리 옛 조상들은 을시구 절시구 기화자 좋을시구란 한학적인 표현했던 것이 우리나라이다. 우리 그 타령에 보면, 우리나라 민요에 보면 을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다 이렇게 좋다간 딸락하 이와 같이 을시구 절시구 기화자 좋을시구 이 표현이 우리나라 을자 한 글자로서 이렇게 음악까지 지어졌다. 이런 을시구 절시구라는 그 민요도 민요풍도 바로 이런 우리나라 활도강선을 보고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라는 말은 외세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라는 말을. 그 반절의 섬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 너희 나라는 조그맣다, 섬나라, 조그만 섬나라다. 이거는 우리 정신을 고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아시아 대륙에 붙어있는 큰 나라지 왜 우리가 반도입니까? 반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요, 우리 국민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정신적 고립, 아주 그 정신을 더 크게 갖지 못하게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주 정말 조그만 나라로다 아주 깐보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 반도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일본 사람의 그런 말에 우리는 이제 반도라고 써서는 안 되고 우리는 대륙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맺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중심, 한국 세계 중심국 된다. 지구의 중심이 한국 세계 중심이 된다.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34년간 자연원리 이치 요소를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연에 적용시켜 왔다. 본 자연활용법은 과학적 논리 체계이므로 누구에게나 이해와 신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만 이제는 과학자가 할 일로 남았다. 오늘날 과학적 증명은 자연 감지, 감원, 물론 더 많은, 더 어려운 분야까지 과학 증명이 가능하고 또한 이미 증명한 시대다. 따라서 본 자연 연구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21세기의 본 자연 연구가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 자연활용법을 활용할 것이고 이 풍수적 노벨상은 물론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세계는 자연의 프리미엄을 통하여 개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제 연구입니다. 세계 역사는 10%의 인간 노력으로 발전해 왔으나 평화와 행복의 평천화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90%의 자연 오이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상 세계가 눈앞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무한하므로 인간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말세가 시작될 것이며 종말을 부르게 된다. 자연을 더 깊이 알고 보면 자연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자제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제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연은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위대하다. 그러나 자연은 더 이상 신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의 위력이 또 자연의 신비함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은 더 이상 신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연은 활용하는 자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활용하는데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활용할 권리가 있죠. 대한민국은 지구 세계의 중심, 호남은 대한민국의 봄이 시작되는 발원지, 대한민국 및 세계의 희망은 호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중심은 한국이고요. 그럼으로써 세계 중심의 의미가 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모태다. 그러니까 어머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의미로 보면 이 우리나라가 잘 됨으로써 전 세계가 잘 된다. 이런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연 위력을 활용하는 원리를 밝혔으므로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오시거나 또 유튜브에 풍수만서를 보시게 되면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